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샷이 뭐냐에 따라서 그 패턴들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골핑 머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윙어 패턴이 편하던 히터 패턴이 편하던 한 가지 패턴으로 모든 백속에 있는 14개 클럽을 스윙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에 또 영향을 받냐면 클럽의 디자인에 영향을 받아요. 편하게 어드레스를 하면 양손이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공의 위치는 가운데가 아니고 왼발 뒤꿈치 선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몸의 움직임만 하면 얘가 이렇게 끌려가는 모멘텀을 활용해서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놓고도 우리가 백스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웨지라는 클럽을 보면 이때는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끌려가는 이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접었다가 피는 패턴으로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윙어랑 히터가 있어요. 그거의 원조가 어디냐면 골핑 머신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파생이 된 거거든요. 히팅하고 스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베이직 스윙, 골프 스윙에는 히팅과 스윙이 두 가지뿐이래요. 스윙을 할 수 있는 패턴이 이제 스윙어 패턴, 히터 패턴, 그리고 원의 기약은 둘 다 동일하대요. 이게 클럽이 이렇게 서클로 기울어진 경사에서 서클로 움직이는 거는 둘 다 동일하지만 그리고 둘 다 효율적이래요.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서클로 만들어주는 물리학적으로 봐서는 히터는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접었다 펴서 이 서클을 만들어주는 패턴을 히터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스윙어는 원심력을 쓰는 거예요. 히터는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드는 삼각형 중에 오른팔의 근육으로 얘를 접었다가 피면서 하는 거고 스윙어는 왼팔은 근육이기 때문에 얘는 수동적인 거죠. 오른팔도 수동적으로 놓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해야 돼요. 양팔이 다 수동적이야. 얘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매달려 있어요. 어떻게 스윙하면 될까요? 이렇게 됐을 때. 몸의 움직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경험해 봤어요. 언제 경험하냐면, 자, 공을 치기 전에 루틴으로 어떤 연습을 하냐면, 클럽을 앞에다 밀어놓고, 이렇게 하면 백스윙이 잘 되죠. 왜 잘 될까요? 맞아요. 그게 이제 스윙어 패턴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클럽 헤드가, 이쪽에 있던 클럽 헤드가 내가 양팔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왜 뒤로 가냐는 거예요. 여기 있던 클럽이 왜 이 위치까지 왔냐는 거예요. 팔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몸을 쓴 거예요. 몸을. 이거를 한번 따져보면 왼팔은 그네니까 혼자서 뒤로 갈 수 없겠죠. 근데 스윙어는 오른팔도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이 클럽이 움직이는 원리를 보면 자, 여기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골반이 먼저 움직여요. 그 다음에 손이 따라와요. 팔이 따라와요. 그럼 이 클럽 헤드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얘는. 여기 있던 클럽 헤드는. 이게 끌려가는 힘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가속이라는 게 생기겠죠. 이렇게 뒤로 끌려갈 때. 이 가속을 그냥 가게끔 내버려 두면 오른팔을 내가 근육의 힘으로 접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접힐 수 있다는 거죠. 원심력이라는 게 결국 회전으로 보이는 게 원심력일 수도 있겠죠. 그럼 원심력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골프 스윙을 하려면. 백스윙 때 원심력은 시계 방향의 원심력이지만 다운스윙의 원심력은 반대 방향이죠. 그 중간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환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백스윙 때는 시계 방향의 원심력을 쓰는 거예요. 원심력을 쓰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오른쪽이 멀어지는 동작이 결국은 백스윙 때 필요한 원심력을 만드는 거죠. 히팅의 물리학은 근육의 트러스트. 트러스트라는 건 뭐냐면 찌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트러스트가 저쪽으로 작살을 던지려면 팔꿈치에 접혀 있죠. 작살 던질 때 이 팔이 이게 착 펴지는 걸 트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쓰는 거를 트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를 수행하거나 둘 다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에 또 영향을 받냐면 클럽의 디자인에 영향을 받아요. 웨지랑 이제 드라이버를 극단적으로 두 개를 놓고 우리가 디자인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립부터 클럽 헤드가 비교적 일직선으로 돼 있죠. 이렇게. 웨지 같은 경우는 클럽 헤드가 그립보다는 항상 뒤에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의 위치를 왼발 뒤꿈치에 놓고 얘를 이렇게 맞추고 손은 비교적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항상 앞쪽에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있어도 되죠.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올라면 얘가 이렇게 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베너간 스윙 보면 베너간은 항상 손이 클럽 헤드보다는 살짝 뒤에 있어요. 로리 맥킬로이도 여기서 살짝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이 클럽 헤드보다 앞에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얘가 공이고 공 뒤에 클럽 헤드를 놓으면 이 손은 항상 공보다는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클럽의 디자인하고 맞지 않게 잡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클럽 헤드가 이 상태로 맞지만 사실상은 제일 편하게 어드레스를 하면 양손이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공의 위치는 가운데가 아니고 왼발 뒤꿈치 선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몸의 움직임만 하면 얘가 이렇게 끌려가는 모멘텀을 활용해서 오른팔을 수동적으로 놓고도 우리가 백스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웨지라는 클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클럽 헤드가 뒤에 있죠. 자, 그럼 이때는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끌려가는 이 모멘텀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접었다가 피는 패턴으로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자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놓고 스윙을 하면 이 모멘텀을 만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피지컬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으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존 램도 그렇고 더스틴 존슨도 그렇고 그런 패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힘이 없거나 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한 가지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클럽을 놓고 봤을 때는 짧은 클럽들은 히터 패턴이 더 유리한 거고 긴 클럽들은 스윙어 패턴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프를 잘하면 스위터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장타 선수들 칼 버크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더 끌려가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 가속이 생기니까 얘를 이렇게 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가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갈 때 벌써 하체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반대쪽 원심력 활용도 훨씬 더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샷이 뭐냐에 따라서 그 패턴들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골핑 머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윙어 패턴이 편하던 히터 패턴이 편하던 한 가지 패턴으로 모든 백속에 있는 14개 클럽을 스윙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긴 클럽은 스윙어 패턴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짧은 클럽은 히터 패턴이 유리한 거죠. 여기서도 그러죠. 둘 중 하나를 하거나 둘 다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내가 스윙어 패턴이라고 해서 모든 클럽을 다 스윙어 패턴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확도가 좀 떨어질까? 그렇죠. 긴 클럽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웨지 같은 경우를 스윙어 패턴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가능도 하죠. 이렇게 놓고 여기서 내가 손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원심력 활용을 해도 스윙할 수는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심력이라는 건 뭐냐면 맥스 파워예요.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조절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숏게임은 그래서 히터 패턴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퍼터나 뭐 칩샷이나 뭐 숏게임 이런 것들은.